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조금 새로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글로벌 매크로 변수를 좀 짚어보고 다음 주에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랑 원래 아는 사이죠. 그렇죠. 뭐. 네. 제 이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주 흔쾌히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 김도원 연구원이 어젯밤에 아주 열심히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오늘 아침에 그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뭐였죠? 나홀로 미국 계속 강하게 갈 것이냐라는 주제였는데요. 네. 타이틀은 나홀로 강한 미국은 계속 되는가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네. 자, 과연 이 미국 경제가 나홀로 가게 될 것인지 그 판단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최근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가 되는 가운데서도 미국은 한 5% 가까운 성장을 보였었죠. 즉 연준은 금리까지도 인상한다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대부분 국가들이 경기 둔화가 나타난 가운데서도 미국 혼자만 유독 좋았었는데요. 최근 특히 이번 주 들어서 그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소매 판매 데이터가 둔화를 보임으로써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의구심과 경각심이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각에 왜 임금이 하락했는지 또한 소매 판매가 둔화되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장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미국 경제를 바라볼 때 가장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고용 지표와 함께 뭐 소비자 물가 지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리포트를 살짝 봤었는데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유가 하락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뭐 임금에 대해서도 이 김도원 연구원에 또 남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고용이 외형적으로는 되게 좋았습니다. 연평균 한 20만 건 이상의 증가를 꾸준히 보였었고 통계적으로 보면 00년, 즉 2000년 이후 최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지금 한 5.6%로 빠르게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외형적인 성장은 이렇게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 고용의 좀 질적 부분, 뭐 비자발적 실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유휴 노동력의 그 과중함 이런 것들이 아직은 개선이 좀 상대적으로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물로서 이번에 나왔던 그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하락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유가 하락이 매우 가파르죠. 즉 실질적인 실질적인 임금을 좀 더 이제 포커스에 맞춰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즉 명목적인 임금은 하락을 했지만 물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계가 소비할 수 있는 실질 임금은 오히려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계가 소비할 수 있는 실질 임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그 좀 어떤 근거 자료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명목임금 이번에 발표됐던 게 이제 명목임금인데 네. 시간당 이제 소비자 물가의 변동률을 좀 제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임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늘 네.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요. 소비자 물가를 저희가 선행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가 전일 나왔습니다. 3년 내 최대 하락폭을 보였었고, 즉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컨센서스는 YY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가 전년비 마이너스 한 0.3% 정도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임금에는 플러스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발표가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결과 예상하고 계세요? 보통 국제유가 하락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소비자 물가가 전년비 대비 둔화를 보일 것이고 전월비도 아마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도원 연구원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아마 좀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중후하다라는 느낌이 있겠는데 사석에서도 이래요.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좀 분위기를 약간 바꿔볼까요? 연말 쇼핑 시즌이 지나갔죠. 근데 이 연말 쇼핑 시즌에서 굉장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없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부진했던 것 같고 이번 쇼핑 시즌 좀 어땠습니까? 쇼핑 시즌 역시 기대가 되게 높았었죠. 시장의 네. 기대감은 이미 고용도 좋았었고 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소매 판매도 역시 괜찮을 거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월비 좀 하락을 했었죠.
되게 시장은 좀 놀란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역시 이번에 발표된 소매 판매는 지금 명목 소매 판매이다. 즉 가격과 수량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가 하락분이 워낙 영향이 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유가의 한 절반 가까이 하락한 국제유가를 좀 감안해 보면 실질 소매 판매 역시 명목과는 달리 개선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역시 하락세를 보인다면 실질 소매 판매 역시 보다 상승 추세가 견고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그 흐름을 쭉 들어보다 보면 우선 지표 자체 숫자만은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체감할 수 있는 경기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는 저물가에 대해서 수혜를 분명 받기 때문에 네. 하지만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이렇게 놀라고 다소 이제 기대감이 경감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제유가 하락분의 미국 경기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 중간에 먼저 경제 지표가 약간 하락 전환하면 있어서 시장이 반응을 한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시차를 감안하게 된다면 그 미국 경제의 회복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건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그 통계마다 아마 분석 방법마다 매우 좀 다른데요. 네. 통상적으로 볼 때 유가 하락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심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한 1분기 정도에서 2분기, 즉 내년 올해 6월 달부터는 아마 실질적으로 실물 지표의 개선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과 중국의 다음 주 GDP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재미없는 게 GDP예요. 네. 왜냐하면 4Q GDP 이미 좀 지난 분기였고 또한 최근에 중국과 한국의 GDP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되지만 수치적인 부분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감안해 봤을 때 향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즉 트리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하락 가능성이 좀 불가피하고요. 왜냐하면 현재 재고 사이클, 워낙 재고의 부담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둔화는 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이미 전일 한국은행의 그 수정 경제 전망에서 네. 지난해 우리 경제를 한 3.3% 전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보는 수치적으로는 한 2.8% 내외, 즉 낮은 2%의 성장률을 저희가 받아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번에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내수 부분의 성장 탄력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향후 내수 부분의 증진을 위해서는 결국 국내 가계의 70% 이상 갖고 있는 부동산이 살아야 됩니다. 즉 네. 이러한 점을 연결해 봤을 때 투자자들이 향후 부동산 지표를 보다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연장성상에서 정부가 올해 내내 끊임없이 부동산의 완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결론을 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중국 GDP도요. 중국 GDP는 한 7.2%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하방 압력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지준율 측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민은행이 총화 완화를 했는데 이것 또한 실물 경제를 이끄는 시차는 아마 한 2분기 정도 지나야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연간 GDP 달성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뭐 불안감은 뭐 없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중국 경제를 봤을 때 항상 계획 경제이다 보니까 네. 그들이 제시하는 연간 수치에 대해서 약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네. 그게 또 잘못됐을 경우에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7.2% 성장을 하면 지금 중국의 사이즈를 봤을 때 연착륙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수준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의 영향은 그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쭉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이 글로벌과 굉장히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글로벌 어떤 유가 하락에 어느 정도의 수혜는 좀 받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소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좀 증시에서는 다른 방향을 걷고 있잖아요. 그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약간의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흥국 중에서 한국이 좀 다르고 선진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좀 다릅니다. 또한 선진국 내에서도 다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의 현재 그 글로벌 증시 상황이 너무나 연결고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네. 딱 하나의 기준 잣대를 제시하기 매우 좀 모호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계속 경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즉 선진국 쪽에서는 미국이 괜찮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런 유가의 수혜라든지 아니면 현재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이 신흥국 범죄에 속해 있다는 부분이 현재 그 우리 증시의 디커플링에 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아마 6월 말쯤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저는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금리 인상 이후에는 신흥국 경기에 다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1, 2분기 사이에서는 즉 금리 인상 이전에는 신흥국의 자본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요철 구간은 다소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양적 완화를 과연 실시할 수 있겠느냐.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슈퍼마리오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이제 통화 완화 정책에 돌입할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번 뭐라고 그랬죠? 통화정책 회의에서 실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월 달은 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나름인데요. 하지만 가능성은 하루하루가 다를수록 매우 높아진 형국입니다. 제가 1월 달 20일 추가 통화 완화 정책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직 독일의 암묵적인 합의가 없기 때문에 네.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이번 1월 달에 할 것이다라고 좀 무게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25일 그리스 총선이 있는데 그렉시티, 즉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고 또한 전일 스위스 중앙은행이 환율을 포기함으로써 그의 김본에는 22의 그 통화 완화 정책을 염두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이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어제 오늘 사이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컨센서스 자체가 1월 달에 22가 움직일 것이라는 데 좀 무게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경제 변수와 어떤 이슈들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그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 측면에서는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4Q GDP 화요일 날 발표됩니다.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 또한 주 후반에 나오는 국내 GDP도 부동산 관련 지표와 연결시켜보면 매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부분, 즉 주말에 열려있는 25일 그리스 총선도 매우 중요하고 그 앞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ECB가 과연 움직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초점이 들어가고 있는 22의 1월달 통화정책회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크로 지표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주목해봐야 될 이슈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